승배 어서 앉아줬어? 이제 이번 주에 방학 시작하지? 아니야? 양명용 이번 주 아니었나? 다음 주 무슨 화요일이야? 뭐 조금 더. 근데 양명여고는 겨울 방학을 많이 주던데. 근데 작년엔 그랬었어. 근데 겨울 방학 의미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겨울 방학 많이 주는 게 무슨 의미냐 막 그렇게 한탄을 했었었는데. 마지막 방학 잘 보내보자. 대학은 방학식이 없는 거 알고 있지. 그냥 강의 끝나면은 끝인 건데, 특정 교수님이 한참 뒤에 시험 보고, 크리스마스 때 시험 보고 그럴 때 있을 수도 있지. 여기 94번, 95번, 96번 요 정도 조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수투에서 평정 수투, 그 다음에 평정 수원하고 하란수에서 연결시킬 문제들로 좀 연결시킬 건데, 뭐 혹시 책 안 갖고 왔거나 프린터 없거나 하면은 내가 줄게.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몇 문제 안 돼서 수투는. 수투에 94번 문제 괜찮았어? 94번? 아니야? 잠깐 한번 해결해 볼까? 94번? 같이 보고. 근데 우리 이렇게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너무 속상한데 막 특정 학교 100점 막 30명씩 나오게 하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만안구에 있는 S 학교는 오류가 6개씩 나오고 선생님들이 중간에 계속 들어와서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고쳐서 풀어라 했던 문제는 1분 전에 알려줬대. 그리고 심지어 칠판에도 막 안 적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네. 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집중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내가 너무 속상하네. 너희도 오류가 6개, 7개 나온다는 거는 다른 선생님도 안 풀어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 선지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 막 4번 문제가 뭐 7분의 20, 뭐 6이라고 하면은 뭐 5번 선지가 뭐 그냥 14분의 52?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은 선지도 있더라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 좀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할게. 이거 이제 좌미계 곱하기 우미계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기억하고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했던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요 함수 여기에서 요 부분만 gx 처리해보자. gx 이렇게 gx라고 본다고 하면은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0에서 함수가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4에서 접하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y는 k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걷다 해볼게. y는 k 이렇게 긋고 이쪽을 y는 gx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가 이 부분 gx에서 k를 이렇게 뺐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x축으로 바뀐다는 거 이해할 수 있지. 괜찮지? 혜림이 괜찮아? 여기 함수값 같은 부분인 거니까 여기가 0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혜림이 이거 이해됐어? 여기 x축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 x제곱 x만 4제곱에서 k를 뺀 거야. 한 다음에 지금 절대값을 씌워버렸으니까 x축을 기준에서 올렸다 이렇게 간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냥 좌미계 곱하기 우미계 관점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미분 가능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좌미계는 그냥 미분계수랑 같은 거고 우미계도 미분계수랑 같은 거야. 그치? 근데 둘이 곱하는 게 미분 가능이라고 하면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값이. 근데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고 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음수가 돼도 또 안 되고 양수가 돼도 안 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식 정리를 해보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인 상황이랑 두 번째는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거든. 이렇게 가는 거를 그치? 이렇게 배웠던 내용인 건데 요거 해보면 이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f 프라임 사실은 a 자극한 f 프라임 a 우극한인 건데 이게 그냥 f 프라임 a 곱하기 f 프라임 a라 볼 수 있어.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f 프라임 a가 0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요거를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냐? 여기 미분 가능 0, 미분 가능 0, 미분 가능 0. 요 세 군데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보는데 이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0이었지? 0, 그 다음에 여기 4, 그리고 이 가운데 축은 2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a에 들어갈 값은 0, 2, 4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미나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fx가 x 내에서 미분 불가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아까 했었던 얘기를 똑같이 처리해보면 f 프라임 a 좌극한 곱하기 f 프라임 a 우극한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버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결국에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 이 부분 요렇게 여기랑 그 다음에 이쪽이랑 서로 부호 반대라 볼 수 있지. 그치? 우미계랑 좌미계랑 사실은 둘이 절대값은 같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라는 생각할 수 있어. 지금 미분 가능인 부분을 접어 올린 거니까. 맞지? 이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이렇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 어딘지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4 플러스 뭐 m이라 본다 하면은 이쪽이 4 마이너스 m이 아니라 2지. 2 플러스 m, 2 마이너스 m 요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니까 2에 대한 대칭성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a의 합은 이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치? 여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요 a에 들어갈 값의 합은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 답이 나온 거야. 4, 4, 2, 0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합이 10이다 하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K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아까 지금 K 이렇게 잡았던 거였거든? 그러면
그냥 연습삼아 하나만 더 해볼게. 안 될 때는 언제냐? 합이 10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계산이 안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데 y는 k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 이 자리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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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지금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 미분 가능이면서 영인 부분은 여전히 3개야. 그치? 그래서 얘 합은 F'A가 0이 되는 부분의 합은 여전히 0 이사가 들어갈 거야. 0 이사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첫 번째 경우는 미분 가능일 땐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치? 근데 나머지 한 가지 경우. 그러니까 미분 불가일 때는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전부 다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상황인 거니까 요 지점이 2 플러스 m이라 잡으면 이쪽은 2 마이너스 m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 마이너스 n이라 잡으면 이쪽은 2 플러스 n이면 2 마이너스 n인 거고. 요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2가 4개가 있다. 그러니까 8이 돼버린다고. A 합이 8이 돼. A 합이 2 곱하기 4 하면은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다 더하면은 정답 상황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어디를 지나갈 때라고 결론 지으면 될까? 요 흰색 그래프에서. 흰색 그래프에 어디를 파란색 선이 지나가면은 최소가 될까? 극대점에서 접할 때. 그치? 극대점에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접어버리면 여전히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첨점이 4개가 나오는 상황을 안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잡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 94번은 그렇게 정리해 볼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하는 거니까 이런 차원으로 한번 관찰해 보면 되겠다. 그치? (95번은) 괜찮았어? 95번? 95번, 96번 잠깐만 좀 봐봐. 근데 이제 8월, 9월 달 나오는 거는 네. 계속 그 위에다 덧붙여도 될까요? 괜찮을 것 같죠? 오, 귀엽네요. 귀엽게 만들어주네. 이걸로 그냥. 네. 그좀 백도에 네. 물이 좀 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요쪽으로 사용하셔야 되지. 네. 아니면 테이프, 풀테이프를 왜 사올까요? 근데 좀 비 오는데 제 걸로 그러면 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노트 나왔으니까 이따 나눠줄게. 부끄럽지 않지? 이거 이제 발상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발상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그냥 내 선물이야. 학원에서 뭐 이렇게 뭐 결자로 안 놓고 하고 필요하면 더 받아가. 내가 더 만들어 줄 테니까. 당당하지? 여기 앞에다가 여기 뒤쪽에다가 급식표를 붙여줄게.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거기다 계속 도장 찍는 형태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이 엔티켓 이미 풀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아직 배송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 잘 부지런히 따라와야 돼. 95번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미분 가능일 때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될 때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지금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답이 니은인데 이제 디귿 틀렸어.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억이랑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보면은 이건 지금 우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쪽은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방향 잡히는 거고 니은 보면은 니은에서 얘기한 건 이거 h 0 플러스일 때 세제곱도 0 플러스야. 그치? 그 다음에 0 마이너스일 때 세제곱도 0 마이너스야. 맞지? 그렇게 되는 희원이 그 말 이해돼?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이거 자체가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치? 그대로 미분계수의 정의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F'A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니은은 얘랑 서로 동치관계라 볼 수 있겠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간다. 미나 이 말 이해됐어? 여기 보면은 h 세제곱이 문제에서 0 플러스 h가 0으로 갈 때는 0 플러스일 때랑 h가 0 마이너스 갈 때를 구분해 보는 거. 이렇게 각각 해보면 h 세제곱은 0 플러스로 갈 거고 h 세제곱은 여기도 0 마이너스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플러스 0.1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 존재한다는 둘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세제곱이 0으로 갈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극한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미계랑 이게 우미계고 이게 좌미계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둘이 같다라고 이미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에서 미분가능이나 동치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괜찮지? 근데 디귿 보면은 디귿은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 분해하고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 이렇게 값이 존재한다로 돼 있어. 이 값이 존재한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 h가 0으로 할 때 플러스랑 h가 0으로 할 때 마이너스를 각각 보는 건데 0으로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보기 전에 이 식을 먼저 바꿔주는 거 연습을 했었지? 이 식 한번 바꿔주면 2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하고 2h분의 한 다음에 이쪽은 fa 마이너스 h에서 fa를 이렇게 빼줘. 그치?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 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둘이 물론 이거 2분의 1 곱하기 f'A 2분의 1 곱하기 f'A 이렇게 봐서 둘이 f'A라고 이렇게 만드는 건 이건 미분 가능할 때에 대한 얘기야. 그죠? 그게 아니라 원칙은 이제 어떻게 갔던 거였냐면은 여기는 h가 0으로 갈 때에 우극한이랑 h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을 이렇게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치?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은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f'A 플러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밑에 거는 오른쪽 거는 2분의 1 곱하기 f'A 마이너스 0 플러스면 여기
잠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해됐어? 아니, 밑에 건 반대지. 0 마이너스면 이쪽이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마이너스,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지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차피 미분 가능일 때는 얘도 f 프라임 a고 얘도 f 프라임 a고 이것도 f 프라임이고 이것도 f 프라임 a인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봤을 때 여기서 이런 계산 안 하고 여기를 보자마자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 빼면 2h인 거니까 그냥 f 프라임 a네, 이렇게 퉁쳐서 계산했던 건 미분 가능일 때에 대한 얘기.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미분 불가일 때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예시를 들었었지? 그래프가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a야. a인 지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이쪽이 1이고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그래도 둘이 같아질 수 있지.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하지만 이게 미분 가능은 아닌 거잖아. 이게 미분 가능은 아닌 거니까 미분 가능이면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미분 가능일 때 이렇게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이쪽으로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이제 평가원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 좀 더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예시도 들었었지? 여기가 3, 여기가 2H, 여기가 3H,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런 것들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96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수 1으로 갈게. 이 96번 봐보면은 gx가 fx, 네, 여기가 절대값 x, 여기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x가 k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 이거 우리 계속 이번 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빼기 하고 gx-h를 계산하라는 0. 이 모든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감마라고 했는데 모든 실근이란 말이 중요하네. 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모든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세 개밖에 없다란 말이야. 그 세 개만 이렇게 요 극한을 만족시킨다, 0을 만족시킨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래프 그려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봐. 얘 먼저 그려보면은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치? 이거 몇 가지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여기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k 값이 만약에 뭐 이런데, 그러니까 함수를 먼저 정해볼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해보자. 여기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돼 있을 때, 아니면 이쪽에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그치? 이런 거 생각해보고 k 값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k가 만약에 이런 지점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치? 근데 작을 때는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돼. 그죠? 이렇게 선택하고 이쪽은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여기 하나 있지. 그치? 이거 미분계수 0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머지는 좌미계 더하기 운계가 0이 돼서 상쇄시키고 그런 게 더 나오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함수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잡는다 해보자. 그럼 이거 여기 하나밖에 없지. 만약에 여기가 좌미계가 마이너스 1이고 우미계는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설사 뭐 k 같은 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잡아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보면 이거 미분계수 영지점 하나밖에 없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그치? 그러면은 어디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때 생각해 볼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간 상황에서 이쪽도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 그러니까 계속 추론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K 값이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딱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은 그래프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는 미분계수 0인 지점 하나 존재했지. 그 다음에 여기도 확실하게 좌미계 우미계 더하면 0이야. 맞지? 근데 여기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여기 우미계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럼 좌미계는 1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더해서 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K 값을 이런 데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쪽이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G 알파랑 그 다음에 G 감마가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했어. 둘이 이렇게 같다고. 그치? 근데 지금 비교해보면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요게 우리 이제 베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피곤해? G, 베타, 감마 지금 이렇게 간 상황이라 본다고 하면은 다나 잘했어. 아무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수정이 되면 되냐면은 둘이 함수값이 같다는데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다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함수값까지 같아지는 거니까 딱 정답이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식을 세울 때 마무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G하고 여기다가 x-알파의 G가 아니라 fx지. fx는 x-알파의 제곱이다. 바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고 여기다 k를 대입해. k 대입하면은 첫 번째는 k 대입했을 때 k-알파의 제곱 이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또 함수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k랑 이렇게 같다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아까 안 쓴 거 미분계수 1이다 여기 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다 요즘 이거 두 개 써야 되지. 두 개 써야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k는 1이다 이 식 하나 이제 풀어주면 돼. 그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얘 미분하면 2 곱하기 k 마이너스 알파에 요게 1이다 그래서 둘이를 연립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연립하면은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fx는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1마이너스 문제에서 1마이너스 k를 구하랬지? 1마이너스 k면 4분의 5 대입하라고 한 거네. 4분의 5 대입하면은 2의 제곱해서 4가 정답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근데 이 문제 풀이 봐도 일단은 조건 분석 먼저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추론 좀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식 정리해서 계산하는 거. 이 형태로 세 단계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여기 그러니까 수원수투 수업 이제 주말에 안 들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기 평정 앞에 부분 안 했던 사람들 꼭 좀 마무리를 좀 해줘. 마무리를 해줘. 마무리를 해서 개인별로 잘 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여기 평정 복습하고 여기서 나왔던 기출들 꼼꼼하게 해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엔제를 많이 풀고 모의고사를 풀어야지 그냥 양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막 실력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업 때 했던 것들 꼭 복습하고 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보자.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 수 원책으로 넘어가자. 된 사람들.
집에 있는 거 같아. 그럼 다시 보내줘. 그리고 이따 기아 얘기 좀 잠깐 물어볼게. 선이 이거 이해 잘 됐어?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네네. 그 이제 7월 8월 달 거를 그 위에 덧붙여도 7월 달 거를 볼 수는 있을까요? 8월부터는 이걸로 네, 위에다가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데나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이게 한 줄만 이렇게 떼서 붙여놓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좋습니다. 이름을 한번 써가지고 나가지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임펜? 이거 네임펜 아닌데? 여기 네임펜. 수원의 이 평정 앞에 부분은 쉬운 게 좀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좀 중요한 얘기들 오늘 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미적분 얘기까지 좀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 수 원책 다 있어? 괜찮아? 일단 뭐 10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냥 가볍게 보면 이렇게 뭐 돌다리가 5개가 있는데 돌다리 건너봤어? 이렇게 점프를 몇 번 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4번, 그치? 근데 항이 4개인데 점프는 4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라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뭐 A5라고 하는 거는 A1에서부터 4번 점프를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요 1 더하기 4가 5가 되는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기. 요 정도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놓고 넘어가자. 그치? 쉬운 내용이야. 여기 11쪽은 각자 해보면 돼. 13쪽으로 바로 넘어갈게. 13쪽에 보면은 여기 어디에다만 좀 줄을 쳐놓냐면은 13쪽에 가운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치? 주진 괜찮아?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든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어. 요거 한번 봐볼게. 3항이 7이야. 3항이 7이고 그 다음에 AM이라고 하는 거는 M 플러스 8이다. 요렇게 되어 있다. 그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항에서 4항을 빼면 이건 몇 D라고 쓰면 돼? 6D.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바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AM에서 A3을 뺀 게 M-3D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라서 AM은 M 플러스 8. 그 다음에 A3은 7. 이렇게 해서 바로 M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요게 M 플러스 8이고 이게 지금 7이고. 미나 이거 이해됐어? 여기 M항에서 3항을 뺀 게 M 빼기 3 곱하기 D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그치? 이거 또 넘어갈게. 괜찮지? 거기 14쪽에 있는 내용 2개만 풀어보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 간단한 얘기였어.
벌써 대입 4%? 어때? 1, 2, 3 어땠어? 그렇게 어려운 거 할만했어? 뒷줄 근데 4 정도 그냥 공부 좀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할만해? 수투 먼저 하는 거야? 수원 아 수원이구나. 그래 잘했다. 그치 그 예제 1번 6이 나왔을 거고 예제 2번은 공차 마이너스 1 나왔을 거고 그치? 그렇게 정리가 됐을 거야. 그럼 뭐 예제 1번에 이렇게 A4에서 AK를 뺀 게 4다 이렇게 써놓으면 4 빼기 K에다가 곱하기 K를 해버린 게 4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었지. 공차가 K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그 16쪽에 있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 16쪽에 기준이 되는 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7항이 3항이 7이야.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언급을 해볼게. 이게 둘이 더한 게 16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조금씩 뒤에까지 풀다 보면은 기출문제로 연결되는데 최근 기출문제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는 뭘 잘 기억을 해놓냐면은 기준이 되는 항이 있지. 기준이 되는 항. 이거를 뭐로 잡고 식을 세울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A1 플러스 1은 7, A1 플러스 D, A1 플러스 4D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고2 때까지 끝낸 거고 이제 기준이 되는 항을 잡아서 푸는 연습들을 자꾸 해봐야 실제로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요 항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3항에서 D를 뺀 거 플러스 3항에서 2D를 더한 게 16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따라서 D는 2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공차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치? 근데 두 번째는 이것도 자주 쓰는 수식을 바꾸는 방법이니까 좀 기억을 해놓기로 할까? 여기서 요거 보면은 얘는 2 곱하기 A 2.5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2.5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논술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여기 2항과 5항의 중간항이 없잖아. 그치? 그거를 2.5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항과 5항의 중간항은 3이지. 3항. 그치? 근데 2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2분의 7인 거잖아. 그치? 3.5네? 3.5 이렇게. 고마워. 3.5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 생각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은 A 3.5는 8인 거니까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빼버리면 2분의 1D가 1이 된단 말이야. 2분의 1D가 1인 거니까 따라서 D는 2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 16쪽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좀 줄을 쳐놓을게. 항상 첫 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기준항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체화하기 문제부터 한번 연습해보자. 체화하기부터 적용하기 하고 근데 기출정복하기 문제는 완전 최근 평가원 기출이거든? 여기 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성배 이 부분 어때? 좀 미리 풀어놨어? 여기 미리 풀어놨어? 수원 평정수 갑자기 풀다가 말하는데 책을 안 가지고 책을 안 갖고 있어? 얘기를 하지. 여기 1, 2단원은 괜찮은데 3단원부터는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적용하기 2번은 좀 같이 안 되는, 근데 적용하기 1번도 한번 해볼게. 적용하기 1번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 뒤에서 풀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주는 건데, 3개 더한 게 0이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봐. A1, A1 플러스 A2,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3개를 더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3A1 플러스 2A2 플러스 A3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A2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기준항을 잘 설정을 하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를 요걸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해보면 이 부분은 2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2 마이너스 D가 들어가고, 이쪽은 2 플러스 D가 들어가고, 그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D값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좀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놓냐면은 그 공차랑 A3가 모두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 모두 자연수라는 조건 매우 중요하니까 그게 좀 꼭 별표를 쳐줘. 그러니까는 수열에서 자연수 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강력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문제 풀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고, 부정방정식이 되거나 어떤 식이 문자보다 적을 때 있지. 그럴 때 쓰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잘 확인해 보기. 그렇게 간단하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 A2의 제곱 플러스하고 A4의 제곱을 이렇게 한 게 100이다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이렇게 가보면 기준이 되는 항을 뭐로 잡아야 되냐? 몇 항으로 잡아야 돼? 3항. 3항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3 빼기 D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3 플러스 D의 제곱, 이게 100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2 곱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D 제곱 한 게 10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A3의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5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잡아보면 얘 1일 때 7이겠지? 1일 때 7. 그치? 이렇게 되고, 또 있는지 봐보면 5일 때 5도 있겠다. 5일 때 5도 있고, 그 다음에 7일 때 1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상황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 자연수 조건 반드시 잘 보면서 문제 풀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 이렇게. 3번 문제, 4번 문제, 이제 기출정복하기 3번이랑 엔제도 조절하기 4번이랑 요거 한번 연습해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3번은 완전 최근 9월달 평가원 문제지.
방향만 좀 잡아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랑 같이 이거 마무리를 쉬는 시간 가지고 해보도록 하자. 일단 뭘 생각해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시그마 캔1부터 SK까지 일단 이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 문제를 그냥 접근도 못했던 애들도 있지만 여기를 AK로 착각해서 푼 사람들이 있었어. SK에 대한 시그마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 AK가 아니라 SK야. 그러면은 이거 S1부터 S7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한 건데 아까 이거랑 비슷하지. 그치?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은 A1이 7개인 거야. 그치? 7 곱하기 A1 플러스 6 곱하기 A2 플러스 5 곱하기 A3 이렇게 해가지고 A7까지 이렇게 더한 형태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더한 게 이제 644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뭘 중심으로 삼아야 되냐? 7항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7항을 중심으로.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는 7 곱하기 A7 빼기 6D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A7 빼기 5D 플러스 뭐 하나만 더 써볼까? 5 곱하기 A7 빼기 4D 이런 형태로 가서 해서 마지막에 2 곱하기 A7 빼기 2D 맞지? 아니 그냥 D네. D 하고 마지막에 A7로 이렇게 끝난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해보면 여기는 H7을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 5, 6, 7이야. 그치? 앞에 붙어있는 게. 그치?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7까지 더한 게 A7 이렇게 지금 붙어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D의 입장에서 보면은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6 곱하기 7까지 이렇게 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는 마이너스는 앞에 붙여줘야 되겠지? 한 다음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냐? 6 곱하기 7까지 이렇게 더한 형태가 된다 볼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D를 이렇게 붙여버린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계산해보면 이 밑에 계산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시그마 하고 K는 1부터 해서 6까지 인 건데 여기에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는 거니까 K제곱 더하기 K를 각각을 시그마 씌워서 계산해도 되고 요거 공식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3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8로 이렇게 바로 잡아봐도 되고 그치?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28 곱하기 A7 빼기 하고 요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2 나누고 나서 이쪽이 112D 112D는 644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해석해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양쪽 4로 한번 나누고 또 7로 한번 나눠지는 걸로 정리하면 A7 빼기 4D는 23이다. 여기까지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는 7항이 13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 이용하고 두 번째 조건은 아직 안 쓴 게 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안 썼어. 모든 항이 자연수. 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은 반드시 좀 그냥 딱 보자마자 기억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 놔야 돼. 이거는 뭐로 써야 되냐면은 첫 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공차도 어떻게 되겠어? 공차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공차도 자연수가 돼야 돼. 이렇게밖에 자연수가.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하면 언젠가는 음수를 가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면은 되긴 하는데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보면 되겠지. 그치? 0 이렇게 쓸게. 인 정수라 쓰자. 그럼 이렇게 쓰도록 하자. 그치? 잠깐 쉬었다 마무리 해볼게.
우리 하던 거 좀 계속 해볼게. 여기서 이 조건 아주 중요하다 얘기한 거야.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줘. 왜냐면 다른 문제에서도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기. 그러면 이거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뭘 잡아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첫 항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첫 항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거는 A1 플러스 6D인 거니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어떻게 하냐면은 첫 항이라고 하는 게 A1 플러스 2D는 23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A1 는 23 빼기 2D 이렇게 확인이 됐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첫 항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은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 생각을 안 하면 아예 못 푸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2D는 22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D는 11보다 작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좀 써보면 되겠다. 그치? 이거 이해됐지? 요거는 13의 배수라 했으니까 이제 0 빼고 쓴 거야. 그치? 이렇게.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보다 큰 자연수라 봐도 무리가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써야 되냐면은, 지금 13의 배수라고 하는 조건 아직 안 썼잖아. 요거를 하나 이제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치? 13의 배수라는 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A7은 23 플러스 4D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23 플러스 4D인데 이게 이제 13의 배수라고 하는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얘가 13의 배수다. 그치? 13의 배수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뭐 이 값이 13은 일단 될 수 없을 것 같고 D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6, 그 다음에 뭐 13씩 계속 더해. 39, 그 다음에 52, 그 다음에 13 더하면 65, 78, 91 이런 형태로 간다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4D야. 4D에 D가 이제 이 사이에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 4D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4D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4D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4D라고 하는 거는 26에서 23을 이제 빼주면 돼. 23을 빼주면 3D, 3이지, 3. 둘이 더한 게 3, 여기는 이제 16. 여기는 29, 맞지? 이렇게 해서 13씩 더하면은 42,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68.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게 4D. 근데 이 중에서 4의 배수만 남겨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거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다 안 되고 이거 지금 딱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배수긴 한데 이거 4 곱하기 17이란 말이야. 4 곱하기 17이니까 17은 요 10을 넘어갔지. 넘어갔으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D값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이거 9월달 평가원 시험 문제였었어.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2항을 물어봤으니까 2항이라고 하는 거는 23에서 2D를 빼준 게 A1이었던 거니까 D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빼주면은 19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이해됐어? 괜찮아?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 단원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기준항을 잘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 그치? 요거 기억해보기로 할게. 그 다음에 나머지 4단원부터는 토요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10단원 88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88쪽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봐보자. 88쪽에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미적분 29번 문제로 연결이 돼. 미적분 29번 문제로도 연결되니까 한번 잘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 일단 이거 이제 방학 때 한번 우리 공부를 하긴 했었어. 방학 때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볼게. 그때 못 들었던 사람도 있고 뭐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할 거니까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보면은 예시를 들어볼 건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5까지의 ak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 ak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2분의 그냥 n으로 놓을까?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치? 그러면은 이거의 성질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냥 an으로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an을 빠져나오니까 2 곱하기 an 2로 나눈 거니까 an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 찾을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an이 음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an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이거는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갇혀서 못 나와. 좀 죽어버린다고 하면 너무 슬퍼? 너무 제2의 입장인가 그거는? 아니야. 아무튼 이거 음수가 들어가면 죽는 늪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음수는 죽는 늪인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해서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an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반대로 둘이 그대로 양수로 빠져나올 거니까 0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n이 음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an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음수만 살아남고 양수는 죽는 늪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갔는데 이게 1항이야.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됐으면. 그치.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 그치? 이렇게. 그치? 음수는 다 죽어버린 거야. 음수는 죽고 양수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몇? 그치. 여기는 양수는 다 죽어버린 거. 양수는 죽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더한 형태가 된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예시를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수열이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여기에 절대값 an 빼기 an 요게 10이다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양변을 뭐로 나누고 싶어? 이렇게 돼 있으면 2로 나누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게 좋겠지. 그치?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빼기 절대값 an 요게 이제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음수인 항들만 더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양수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안 주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형태로 조건에서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 두 개 꼴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봐. 이렇게. 거기 뭐 양수가 2배 되는 수열, 음수가 2배 되는 수열 이런 건 외워놓을 필요 없어. 이거 외워놓을 필요 없고 요 꼴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돼. 그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거기 체화하기 문제에서부터 바로 한번 해볼까? 89쪽에 체화하기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뒤에 적용하기 있고 그 다음에 기출 정복하기, 엔제 도전하기까지 있거든. 근데 점점 어려워져. 근데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했던 개념들 한번 같이 정리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한원수로 넘어갈게.
아직까지. 41번은 곧 설명해 볼게요. 혼자 힘으로 잘 안 되면은 같이 해보자. 일단 41번부터 쭉 해볼게. 안 된 사람들 같이 봐볼게. 이 엄청 기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해봐야 돼. 41번에 보면은 성배 그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같이 해볼까? 여기 시그마 41번 답이 8이 나와야 돼. 5항 8. 캔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일단 이거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2분의 AK 플러스 절대값 AK로 이렇게 고쳐버리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2분의 21이다. 이렇게 방향 잡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봐보면은 두 번째 식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6까지인데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 생각했지?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AK 빼기 절대값 AK 하고 요게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말을 봐봐. 첫 장이 양수래. 첫 장이 양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비가 양수잖아? 공비가 양수면 이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치? 음수인 항들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21이 나온다 했는데 그럼 공비가 양수면 안 되는 거야. 공비는 음수라 정해져 있으니까 뭘 잡아봐야 되냐면은 항들의 부호를 여기서 바로 추측할 수가 있어. 그치? 항들의 부호를 추측.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볼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식정리를 해줘야 돼. 식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식정리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양수가 들어가면 죽는 늪이랑 음수가 들어가면 죽는 늪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꼴로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이 절대값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 공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어. 부호 판단 특히 공차나 공비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항들의 뭐 부호를 이렇게 다 판단을 하는 연습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걸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우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경우 나누기.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 수원 문제에서 관련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미적분 문제거든. 미적분 29번 문제 이거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는 1항 더하기 3항 더하기 5항 요렇게 한 게 이게 2분의 2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2항, 4항, 6항을 더한 게 전부 다 음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시 이것도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중간에 우리 다시 평정에서 하긴 할 건데 너희 이해하고 있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 그렇지.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 R. 그치? 왜냐면 A1이 A2로 가고 A3가 A4로 가고 A5가 A6로 가고 그러니까 같은 개수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공비가 그냥 곱해졌다는 생각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여기로 갈 때 R 곱해진 거고 얘가 이렇게 할 때도 R, 얘가 이렇게 할 때도 R 곱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요 R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로 정리해보면 되겠다. 그치? 아니,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면 이걸로 계산하나 이걸로 계산하나 상관없는데 이걸로 간다고 하면은 첫 항 잡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4승 요렇게 한 게 2분의 21이다 요렇게 해서 이 값, R 값을 대입하면은 첫 항이 나오면서 답이 나오겠다. 그치? 요렇게 해보면 돼. 42번은 또 같이 해볼게. 근데 42번 문제 맞았다 하더라도 좀 중간에 풀이가 정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잠깐 언급해보면 BN이라고 하는 건 일단 2를 빼놓자. 근데 이거 잘할 수 있지? 2를 빼놓고 생각하면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여기 N까지 가고 여기는 2분의 하고 절대 AK 플러스 절대값 AK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2를 먼저 뺀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B3가 0이라고 한 거는 여기다 n에다 3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한 거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어떤 숫자가 없다는 얘기지? 양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다 음수가 들어가서 지금 죽어버린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엔 뭐냐면은 A1, A2, A3는 다 음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 0보다 작고 낮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치? 그러면 다음 식을 보면은 B5는 1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 2 곱하기 그 다음에 A4 플러스 A5가 10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5항이 양수라고 하는 건 확실하거든. 그치? 5항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지금 이게 결과가 1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등차 수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애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사항은 알 수가 없어. 사항은 음수일 수도 양수일 수 있다는 얘기야. 사항이 여기 있고 5항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사항 5항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뭘 하라? 이 경우를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를 그냥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라서 첫 번째로 A4라고 하는 게 이제 양수인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볼까? 요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2 곱하기 A5가 10인 거야. 그럼 따라서 A5는 5가 되는 건데 이게 역으로 가면 사항이 2가 돼버리지.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본 거지. 그럼 A4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그때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요걸 다 쓰는 거니까 4항 더하기 5항은 5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4항 더하기 D는 5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해보면 A 4.5는 뭐 2.5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은 사항이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은 공차가 3인 거니까 2분의 D는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간 거니까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1.5 빼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그치? 그래서 따라서 6항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2 곱하기 3에서 7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다. 그치? 그 43번 문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 이제 한한수로 넘어갈게. 1한수 안 갖고 온 사람 있어? 다 있어? (43번) 정리됐어? 괜찮아? 희원이 됐어? 43번 답이 25 이렇게 나왔으면 됐어. 그치? 여기 혹시 안 됐으면 얘기해줘. 그 한한수로 한번 가볼게. 한한수 보는데
10쪽에서부터 해서 한한수 10쪽부터 일단 이 책이 약간 좀 무게감이 있거든? 그래서 분번을 해서 다니면 좋고 학원에 놓고 다니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엔 또 숙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해. 근데 아무튼 좀 두툼하네. 그치? 있어? 없어? 한한수 뭐 있는 사람들만 잠깐 같이 보면은 10쪽에서부터 쭉 보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넘어가다 보면은 22쪽에나 뭐 합답형이라든가 뭐 24쪽, 25쪽 보면은 24쪽, 25쪽 같은 거 한번 봐봐. 보면 약간 좀 옛날 문제 느낌 나지? 그러니까 여기 평가원 기출을 전부 다 실어 놓으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 많이 실어 놓으려고 해가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참고해보고, 뭐 필요한 친구들만 풀면 될 것 같고, 한한수의 중요한 부분은 뒤쪽에 있어. 중간이랑 뒤쪽에 있어서, 내 말의 요지는 10쪽에서부터 63쪽까지를 15분 만에 끝내도록 할게. 15분 만에 쭉 넘어가면서 끝낼 수 있으니까, 그 정리하고 핵심적인 부분들 얘기해 볼게. 특히, 왜 내가 여기를 넘어가냐면 30쪽 한번 봐봐. 30쪽. 30쪽 보면은 요런 30쪽 같은 이 문제 있지. 이게 원래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항상 나온 문제였거든. 근데 이게 빠지면서 경향이 바뀌었잖아. 그치? 뭐 정부한테 약간 혼나고 나서 좀 문제, 이런 문제 안 낼게요 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선택적으로 풀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관련 문제는 많이 안 풀어봐도 되고, 중요한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몇 페이지 보냐면 18쪽을 한번 봐. 18쪽. 18쪽을 보면은 그 문제가 중요해. 18쪽, 19쪽을 좀 같이 봐볼게. 일단 19쪽 한번 이렇게 슬쩍 봐볼까? 19쪽? 19쪽 문제 수능 문제야. 수능 29번이었는데 보면은 즐거웠겠지? 우리 수능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즐겁게 풀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사후적으로 수능에 나왔으니까 공부의 나라가 아니라 원래 기출에서 꾸준히 나왔던 유형이야. 양수 늪이랑 음수 늪 있잖아. 이게 뭐 작년, 재작년만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나왔던 건데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놔야 된다. 그치?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1번, 그 18쪽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볼까? 18쪽에 있는 문제 보면은 이거 작년 9월달 평가원 29번 문제야. 그치? 29번 문제인데 충분히 풀만해. 29번인데 지금 수원수투 푸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29번은 도전을 안 한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오히려 28번, 30번이 좀 어려울 때가 더 많지 29번은 할만하니까 이거 좀 접근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자. 29번 문제 같이 풀어보고 30번 문제 하나 더 이렇게 좀 풀어보도록 할게. 29번 한번 잠깐 접근해봐. 이제 그 내신 공부할 때 이미 풀어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좀 가리고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한한수에 있는 이 앞부분은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최신 평가원 기출을 이 한한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로 프린트로 만들었어.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풀어오면 되고, 독스 테스트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 어이구, 이거 했네, 스프링. 잘했어. 어디까지 하는 게? 응? 어디로 자르는 게? 아, 분권하면은? 잠깐만, 내가. 이거 답지 종이로 표현한 사람 있으면 종이로 줄게. 종이로 필요한 사람 있어?
뭐해? 이거 분권한다고 하면은 그 파트 4를 기준해서 분권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358쪽. 근데 너무 뒤쪽인데 그렇게 하면은 좀 균형이 안 맞겠는데. 너무 균형이 안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분법 200 265쪽을 기준해서 구분하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적분법이 한쪽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정도로 반으로 자르면 괜찮지 않을까. 264쪽?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접근이 처음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주 쉬운 힌트를 줄게. 여기에서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봐봐.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은 A1이랑 A10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접근 방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접근 방법은 S1과 A1이 그냥 같다라고 풀면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S10에서 S9를 빼면 SA10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치? 이 방향으로 하면은 문제가 풀린다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해봐. 이건 이미 됐어. 됐으면 예제 2번도 한번 해볼까? 예제 2번. 예제 2번도 가리고 풀어보자. 이거.
첫 번째 문제 됐어? 미나 됐어? 첫 번째 문제 거? 아이 둘이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거 정리해보면 첫 번째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1 대입하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m자리다 1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요시 부분분수로 고치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앞에 얘랑 지금 두 개 항 차이인 거잖아. 두 개 항 차이인 거니까 앞에 두 개 남고 뒤에 두 개 남겠지.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인 상황인 건데 요건 다 무한 들어가면 0으로 갈 거니까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번 경우, 2번 경우는 S10 빼기 S9인 거니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의 n 곱하기 11 n 플러스 11분의 11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그치? 여기에서 그 다음 빼기 하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n 곱하기 n 플러스 10분의 10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렇게 맞추고 나면은 그럼 여기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 지금 여기 11개 항 차이고 10개 항 차이인 거니까 계산이 어렵잖아. 근데 이게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거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쪽이 둘이 먼저 이렇게 지어서 놓고 시작하면 돼. 시그마를 안에 있는 애들끼리 합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이렇게 해버리면 따라서 이 값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10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1분의 1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계산값은 둘이는 한 개 항 차인 거니까 11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좀 써버리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문제 방향성을 좀 잡아줄 테니까 마무리를 한번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 두 번째 문제 수능 29번이었어. 수능 작년 수능 29번이었지. 그러니까 완전 최근 기출인 거야. 첫 번째씩 써보면 요것도 이제 29번 문제였던 건데 이렇게 됐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게 3분의 20이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거 일단 써놓자. 여기다가 절대값 an 플러스 an 한 개, 요게 3분의 40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an 빼기 an 요게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29번 문제급으로 나오긴 했겠지만 우리 이렇게 추론하는 연습들을 앞으로 많이 해보도록 할게. 요 비슷한 문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자신감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왜 4점 오를 수 있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고정으로 4점 오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형 집중적으로 연습해 놓고 가보기로. 물론 여기 뒤에 하나수 뒤쪽에 보면은 뭐 과거 대 미래 해가지고 그 21쪽에 뭐 그런 말 나와 있어. 뭐 문항의 유형에 연연하지 말고 학습해야 함 뭐 그런 말들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그치? 그러니까 24년도 이후는 그 자리에 출제된 문항들은 유형적으로 통일성이 거의 없다라 이렇게 제시가 돼 있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요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 급수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 이제 좀 자꾸 추론할 수 있게끔 잘 해보자. 그치? 그리고 살펴보면 여기는 시그마 지금 Kn1에서부터 2n까지 해놓고 나서 이쪽이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곱하기 A의 n 플러스 K. 이게 700분의 1보다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이거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일단 뭔가 식을 정리를 해봐야 될 건데
이거 이 생각을 먼저 해봤을 거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그 다음에 2분의 an 플러스 절대값 an. 그치? 요게 3분의 20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2분의 an 마이너스 절대값 an.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했겠지. 그치? 근데 어디다 좀 줄을 쳐놓냐면은 거기 19쪽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 있지. 거기. 예은아, 이거 한번 봐봐. 19쪽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글씨. 거기에 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원래 1-r분의 a잖아. 그치? 근데 수렴한다고 하면은 1-r이 양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1-r이 양수인 거니까 따라서 1-r분의 a에서 그 값이 양수면 첫 항이 양수인 거야. 그치? 이 생각을 시험 시간에 막 어렵게 생각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사전 지식이라고 생각해놔. 이건 1-r분의 a를 이렇게 잡아보는데 이 r값이 -1과 1 사이잖아. -1과 1 사이면 이 부분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이게 양수인 거니까 a도 양수. 그러면 이게 값이 만약에 이렇게가 양수면 a도 양수인 거고, 이게 음수면 a도 음수인 거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1-r분의 a라고 하는 식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 그 발견할 수 있어. 왜냐면은 둘이 수렴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지금 합칠 수 있거든. 그치?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버려. 여기서 얘를 빼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an이 3분의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0인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식은 1-r분의 첫 항이 3분의 10이다. 그치? 그러면은 이 식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이 첫 항이 양수라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왜 이렇게 지금 첫 항에 집착하고 있냐면은 이거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이 공차나 공비나 이런 애들의 부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첫 항의 부호를 먼저 좀 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뭐가 잡히냐면은 여기 분명히 음수인 항들은 존재하는 거잖아. 음수인 항들만 더했을 때 -3분의 10이 나온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 부호 판단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 뭐냐? A1, A3, A5 이런 애들은 다 양수야, 음수야? 이 양수란 얘기라고. 이게 양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2항, 4항, 6항 이런 애들은 다 음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얘기해준 대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봐. 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호 판단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우 나눠서 생각하는 문제 이제 풀어보기.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식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요거 한번 써볼게. 얘를 연결시켜보면 여기는 1-r 제곱분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1이 되겠지. 요게 3분의 20이다. 이렇게 되니까 둘이 연립하면 r 값이 나오겠지. r 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a1 값도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혜림이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에서 첫 항이 양수라고 하는 건 이해됐어? 첫 항 양수? 왜 양수냐면은 내가 아까 줄치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 1-r이 이게 항상 양수야. 수렴할 때는. 왜냐면 r 값이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가 양수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1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A1이 양수인데 공차가 지금 -1과 0 사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알아챘냐면은 여기서 알아챈 거야. 이 지금 음수인 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이 존재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인 거니까 번갈아 가면서 부호가 나오겠지. 뿔마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양수인 항들이 한만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1-r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r 값은 간단하게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이제 이걸 잡아놓으면 뭐가 잡히냐면은 an이라고 하는 식이 -2에 n-1승분의 5 이런 형태로 그냥 정리해서 그냥 첫 항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이 다시 이렇게 쓴 거야. 그치? 이렇게 써도 돼. 5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분석해야 되잖아. 이거 분석하는데 여기
이제 너희가 추론할 수 있는 형태로만 얘기해주고 이제 마무리할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거든? can 1부터 n까지의 k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이거 공식이 얘지. 그치? 그러니까는 사실은 쭉 나열해 보면 1, 3, 2 더했으니까 3 더해야 돼. 1, 3, 6, 그 다음에 10, 15, 21, 28, 그 다음에 36. 뭐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고. 요 식 자체가. 1 대입하면 얘, 2 대입하면 얘, 3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랑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랑 지금 구분이 되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홀수, 이렇게 짝수, 이렇게 홀수, 이렇게 짝수, 이렇게 지금 방향이 잡히지. 그치?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홀홀 짝짝, 홀홀 짝짝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정리해보면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로 시작하지. 홀수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m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am 플러스 2야. 왜냐하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래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인데 거기다가 홀수항을 그대로 지금 마이너스 아까 첫 번째 건 짝수, 그러니까 첫 번째 건 홀수인데 그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고, 그치? 그 다음 거는 여기에서 음수인 상황이었던 건데 음수에다가 다시 한번 지금 얘를 곱해가지고 얘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짝수일 때 또 계산해 보면 이 두 번째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am 플러스 3에 플러스 am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잡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해보면은 마이너스 am 플러스 5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am 플러스 6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잡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만 마무리해보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몇을 했는지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이걸 첫 항으로 두고 이렇게 가면서 곱하기 몇씩 하는 건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연이 이해됐어? 이거 마무리 한번 스스로 해보고 내가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한번 풀어봐봐. 풀어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거 추론하는 거 스스로 한번 잘 마무리해봐. 이렇게. 이 문제 자주 나오고 있어. 그래서 숙제는 그 급식표대로 가면 돼. 급식표대로 가면 되고 추가로 내가 주는 프린트나 그다음 오다노트 이렇게 나눠주거든. 그런 것들만 이제 더 해보면 되겠다. 그치? 자리를 바꿔서